세종이 굉장히 이적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화가 막 진짜 되게 화난 느낌이 막 느껴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갈수록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이 하는 발언도 보면은 불효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효나 불목이나 어떻게 보면 그 조카가 삼촌한테 대들고 함부로 하고 막 재산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세종이 더 포인트를 준 거는 효에 더 포인트를 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금부에서 올렸던 교형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태형을 쳐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감형을 해요. 2등급이나 감형을 합니다. 언제나 네. 우리 또 자비로운 그 네. 조선의 국왕께서는 항상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적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을 면하고 이렇게 교형을 면했죠. 교형을 면해서 삼천리 유배던데요? 네, 네. 그래서 그 함길도 경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원이면 막 사군육진 막 개척했던 네, 거기 그쪽이야. 아니야? 지금 한경도 막참 이제 네. 저기 군부대 쌓고 있는데 거기를 보냈네. 그러니까 글로 쫓아버린 거죠. 그건 유배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전선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자나 임문관은 아까 태형 80이었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감해져 버려요. 그래서 경미하게 처리를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결 처리가 태형에서 됩니다. 장으로 바꾼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2등급씩 다 감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귀양 가지고 했는데 귀양 가는 장면에서도 서로 이 욕하고 싸우고 이 손자가 이 삼촌한테 조카가 대놓고 삼촌한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온갖 하죠? 소리를 다 하죠. 나 때문에 지금 목숨 부지한 줄 알아라. 그리고는 남아있던 재산을 모조리 다 뺏어버립니다. 삼촌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뺏어버려요. 뺏어버려요. 독하네. 이 집안 자체가 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시효도 받고 이러는 분이라 시호가 굉장히- 이제 문절로 예, 이제 문절로 받은 나오는데 거죠. 예,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런 분이라 평가가 굉장히 좋게 돼 있는데 이 집안을 봤더니 뭐 여기서 이제 사위로 등장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사위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기문이라는 사람도. 사위가 이제 예. 그래서 이 사위 때문에도 좀 이제 여러분 이제 고초도 겪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행 같은 경우는 뭐 고결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도 이 밑에 있는 사위부터 손자, 자식이 하도 서로 막 진흙탕 싸움을 벌이니까 이 문절이란 시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대관들이 이 집안 꼬라지가 꼬라지를 보고서 이게 뭔 문절이냐 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엄청, 내용이 또 네, 되게 꽤 많았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네. 문절을 받기까지가. 네. 근데 어쨌든 세종은 이 사람만 봐라. 집안 전체 보지 말고 이 사람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의 시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강행을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사관의 말 그래서 한 말 딱 들어가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이적은 너무 싫어요. 세종이 네. 이적은 너무 싫어하는데 이자는 어떻게든 좀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때 그래서 세종 7년 때 그때도 뭐 벼슬 네. 빨리 좀 벼슬 좀. 예전 빨리 좀 좋은 거 좀 네. 해라고 독촉하는 게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사실 사원부나 이쪽에서 판단은 이자가 이 불목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봤는데 세종은 굳이 이자보다는 이적이 이행과 불효한 부분을 더 더 크게 포인트를 보고. 맞췄다는 건 네. 결국 이자를 조금 좀 더 보호해 봐주려고. 주려고 네, 네.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관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미 깊은 한 줄을 남깁니다. 네, 한 줄. 이자는 양녕대군의 사이였다. 딱 이 한 줄만 딱 남기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걸 보고서 여기다 밑줄 쫙 하고 별표를 쳤는데 많은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양녕대군의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결국 누가 양녕대군 사이 아니랄까 봐 얘도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세종이 워낙 양녕대군과 태종 관련된 일이라면 진짜 본인답지 않게 세종스럽지 않게 과하게 오버하고 안으로 굉장히 감싸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자도 양녕대군 사이니까 결국엔 세종께서도 이랬구나라는 많은 말들이 함축돼 네, 있는 딱 한마디에 그냥 다 들어가. 그 사실 한마디에 사과를 쓰고 싶은 온갖 얘기가 해석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종도 이제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왕실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과 직결이 자기 아니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이게 집안일이죠. 또 네, 그리고 형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의 그 가족이었던 이 형의 사위마저도 굉장히 어쨌든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었고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 항상 눈에 밟히고 마음에 뭔가 부족한 형 항상 챙겨줘야 되고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 형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자 또한 양녕대군의 사이였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이자는 결국 승리한 거죠. 뭐 그런 다 거죠. 없고 네. 뭐 큰 벌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간에 과정을 많이 꼬여서 온갖 사람이 정말 불충은 아니지. 아까 불효였죠. 효 관련돼서 이걸 두둔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걸렸고 뭐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를 아주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종이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죠. 좀 과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조선시대 법을 위주로만 딱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뭐 불효라든지 불목이라든지 그 소위 이제 그 반역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어떤 질서에 관련된 신분 질서라든가 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이 시기부터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종은 이적을 되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계속 강하게 교형을 하는데 뭐 여기서 최만리도 나와서 말리고 뭐 하면서 되게 마지못해 깎아주는 것처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 불효한 자식에게는 아예 상속을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상속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보이는데 이게 현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효가 되면 교형을 당하니까 상속을 애당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불효니까 부모가 이제 임의로 그냥 너 상속 못 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특별히 이제 유류분 같은 게 전에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 없어지는 거인 거죠.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지난번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 너 안 주고 싶어 한다고 해도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까지는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받아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흔히 이제 요즘 많이 문제된 거 있잖아요. 이제 불효일 때 보통 이제 상속 부분보다 이제 증여죠. 이제 상속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뭐 취소할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증여 문제가 많잖아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을 열심히 내 모시겠습니다. 부양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재산 주세요. 해서 재산 다 줄게. 대신 이제 불효하면 너 취소해서 요즘은 이제 효도 관련한 이제 결국엔 증여잖아요. 그 이제 살아 있을 때 주는 거는 그게 이제 민법에서 증여 항목에 있긴 해요. 이제 증여를 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직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던가 이제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그 증여 계약을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나요? 이제 법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558조인가를 보면 근데 이미 이행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한 건 어쩔 수 없다. 내가 100이란 재산인데 100을 다 주고 내 아들이 이제 잘 보양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해. 그렇지만 너 씨 불효 했는데 이미 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민법은 그 이전에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니까 계약이 우선이잖아요. 증여 계약으로 너 나 이행 안 하면 너 이제 뭐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다 주고서 증여를 했는데 제가 불효해서요 나 내 돈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법에서는 지켜줄 수가 없고. 최근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TV에 보도가 좀 됐잖아요. 워낙 안 했어요. 요즘 많이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옛날 이제 9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장남한테 잤더니 장남은 저기 사업해서 말아먹고 엉뚱하게 무슨 뭐 막내나 뭐 저기 장녀가 뭐 부모 다 모셔서 맨날 이제 또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한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 훨씬 똘똘해지셔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산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부모 대접 받고 싶으면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더라도 야금 줘야 되고. 어차피 증여라는 게 한 번에 뭐 10억을 줘버리면 증여세 폭탄 먹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1인당 줄 수 있는 게 뭐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 뭐 내 손자한테 줄 수 있는 게 5천 원 이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플랜을 짜서 증여 플랜을 짜서 야금야금 주기 때문에 절대로 돈 많은 집이 이제는 뭐 100억을 너한테 한 번에 줄 테니까 나를 잘 모셔다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직계, 뭐 존속 살인죄, 뭐 존속 폭행, 존속 협박 이런 거는 이제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물리력의 행사에 대한 거는 더 가중을 하잖아요. 존속자 붙은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 한 가지 사문서 이제 유서를 위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이 적의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상태에서 만약에 유서를 위조를 했다면 네. 이미 죽은 사람의 명의를 위조를 한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2005년도까지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죄를 안 봤어요. 어차피 죽은 사람 어차피 위조, 죽었으니까.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시기에 따라서 죽었는데 그 이후의 시기에 만약 그 죽은 사람이 문서를 쓴 것 같았으면 무죄.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있었던 생존 시기를 하면 유죄였고 이렇게 이제 나눴었던 게 있는데 이제 2005년 이후에는 판례가 변경이 돼서 사실은 사문서 위조도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이게 공공의 신용을 네. 해트리는 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자명이나 뭐 허무인 존재하지도 네, 않는 네, 사람의 이름을 써서 사문서 위조를 했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킬 정도 위험성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면 일단 유죄라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유죄라는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이 지금 이 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날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위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 변경 전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문서 위조를 잘했으니까 결국에는 싸웠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유죄인 유죄로.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죽은 사람의 명의를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위조를 해도 이제 위조는 위조기 때문에 문서 위조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게 이제 처벌을 하게끔 이렇게 공공의 바뀌어서. 이제 그 신용을 네. 훼손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속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아직 친족법을 잘 따라 안 보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부모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선시대는 불효지만 이제 부양 안 했다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상속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는 조항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진짜 직계 존속 폭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존속 살해를 한 사람이 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재산을 받을 수는 받으면 없다. 안 될 되죠.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가 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되는 규정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결국 이제 불효가 사실 거의 존속 살인과 맞먹는 네. 수준의 이제 사형까지 규정돼 있으니까 한 거니까 사실은 뭐 현대법으로 따져도 존속 살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불효가 본다면 사실 이적은 유서를 위조하지 않는 한 상속을 거의 못 거의 받게 못 될 받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막상. 그 비슷하게 상황이 그렇게도 될 수 있겠고. 우리야 지금 기껏 불효 뭐 아버지한테 욕한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욕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별죄가 아닌데 이거 교형을 처한다는 거니까 거의 뭐 존속살해랑 똑같은 거죠, 현대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일반 범죄는 뭐 자식이 뭐 죄를 졌다고 해서 뭐 부모랑 직접적 죄진 게 아닌데 사실은 뭐 아버지랑 아들 관계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 내가 어디서 뭐 사기를 쳤든 뭐 절도를 해서 깜빵을 갔다 왔다 한들 뭐 상속 안 줄 이유는 없잖아요. 심지어 자식의 국적이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도 상속은 돼요. 그래요. 이제 나라가 바뀌어도? 네. 상속은 자식인 것만 잘 입증되고. 저희 얼마 전에 지금 외할아버지 그 형제분이 돌아가셔서 했는데 이제 1, 2, 3순위 자들이 없어서 지금 상속 포기를 하고 저도 4순위 상속자 중에 하나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상속 포기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결국에 이제 다 신청인으로 이제 상속 포기 신청인으로 넣었죠, 대상은. 근데 이제 외국인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는 빠지고 막 재적 등본에서 막 찾고 해야 되니까 막 머리 아파요. 어쨌든 외국인이어도 원래 그러니까 자식이었던 사람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이제 외국으로 바뀌었었더라도 자식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상속 순위대로 받는다. 상속이 별로 인기 없는데 그냥 다음엔 좀 짜릿한 범죄로 가야겠어. 상속이 사실은 그러니까 민사가 사실은 듣기에는 우리가 친숙하지 않아서 인기는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도움됩니다. 사실은. 직결돼 있죠. 관계된 게 되게 많죠. 사실 형사는 내가 가해를 할 일이 별로 여기서 뭐 이거 들을 만한 분들이 가해를 뭐 할 만한 일은 사실 없고 그리고 교통사고 부분은 사실은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그렇대. 상속은 거의 100% 해당이 되는데 강도당할 확률이 몇 프로야? 또 내가 강도를 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형법은 우리가 일반 상식 속에서 안 하면 될 짓들은 뻔하잖아요. 이상한 짓들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대신 그냥 이렇게 듣기로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 그 공문서 위조 저희 그 단처럼 하면 듣기는 참 말랑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민사는 사실은 직접 당하면 민사만큼 사실은 좋은 게 없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용증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사체 때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솔직히 남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 되지만 남한테 아무 이유 없이 차용증 같은 함부로 써줘도 안 돼요. 되죠. 응. 관리를 그거는 잘 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속에서 느껴지다시피 생활의 지행 거죠. 그러니까 저도 늙고 다 늙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요즘 자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네.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재산이랄 게 뭐 크게 상속 나눠줄 건 많지 않더라도 결국은 집 한 채씩은 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리 영모기지로는 하더라도 차라리 영모기지로는 할지언정 내 자식한테 그 집을 소유권을 명의를 해주고 미리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증여세 폭탄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누가 뭐 자식들이 처음 결혼할 때 뭐 전세비 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이제 전세를 자식들은 예를 들어 뭐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비를 줄 수는 있는데 주려면 직접적으로 전세 계약을 부모 이름으로 해서 그 집주인한테 직접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괜히 아들한테 한번 거쳐서 가는 아들한테 통장에 가보면 전세비가 뭐 돈 뭐 한두 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증여세 내라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 사례인데 그게 어쨌든 루트가 딱 정확하게 루트가 몇 억이 쑥 오니까 네, 네, 네. 뭐야 이거 왜 증여야 이렇게 돼서 증여세 내라고서 한 게 있으니까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셔야겠네요. 저희 입문 채널 중에서 거의 유일한 실용적인 프로니까 재미만 찾지 마시고 실용적인 지혜도 꼬박꼬박 챙겨 놓으시길 네, 바랍니다. 증여세 문제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상속을 한 번에 이제는 줄 걱정이 어차피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뭐 만나서 다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또 다음에는 다른 비슷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